남자여서 다행. 이게 무슨 말일까들 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조민 씨 얘기도 오늘 조금 주제 중에 등장을 할 거고. 자, 먼저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2020년 1월 바로 그 다음 달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직위 해제가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9월까지 한 9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을 받았다. 이게 좀 논란이 됐죠. 직위 해제 중에도 서울대 교수들의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그 자녀 입시 비리로 이런 거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왜 9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직위 해제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월급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어제 조 전 장관 측에서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 논의를 서울대가 이제 개시를 하겠다.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그러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의 회부 사유 가운데는 장학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됐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최종 판단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대법원 선고 나올 때까지 징계하지 말고 일단 좀 놔두자,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최병목 평론가님,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글쎄요, 아니 조국 전 장관 그 변호인은 저렇게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서울대에서 여는 징계위원회는요, 이건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서울대가 처음부터 직위 해제를, 이제 기소가 되고 직위 해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징계 논의에 착수를 하고, 징계 논의 착수를 하는 게 뭐냐면 징계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그걸 재판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직권 조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수가 입시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권력의 눈치를 봤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와서 뒤늦게 징계위를 소집하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대처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다. 징계는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몇 년간 나가지 않아도 될 급여를 또박또박 조국 전 장관한테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회적 논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서울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 글이 다시금 또 소환이 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에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었더군요.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이라고요? 그건 법정에서 할 말이지 공천 과정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11년 전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의 임종석 의원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당시에 올린 글인데요. 그리고 2012년 3월 8일에는 지지율 다 까먹은 공천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 조 의원님, 또 소환된 조만 대장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조만 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저 말을 이제 한 사람이 지켜내는지의 여부겠죠. 저는 무죄 추정 공천 과정에서 할 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1시간 논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직을 기소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원까지 수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조국 대장경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좀 이제 예를 들면 징계에 대한 좀 논란이 있고, 어쨌든 재판부 1심 선고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하면서 13개 혐의 중에 8개가 유죄가 나왔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 어떤 수사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어떤 과정과 목적도 정당한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타겟, 그러니까 조국 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을 타겟해서 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맞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김남국 의원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글쎄요, 좀 잘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과거에 뭐 이런 글도 좀 올린 바가 있었죠. 한번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2016년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올렸던 트위터 글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박태출 의원이 역시 주옥 같은 예언입니다. 저도 웃고 갑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웃고 간다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정유라. 자, 경악한다.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줬다라는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 글에 정유라 씨가 아 그래요? 너네 아빠는 그럼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 글쎄요, 설 변호사님, 네.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정유라 씨는 조국 장관이 수사를 한 게 아닌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특검에 계셨을 때 아마 수사가 돼서 박근혜 그 본인의 뭐 최선 씨가 수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방향을 언제부턴가 저분이 항상 저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의 얘기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조금 개인적으로 느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때는 꼭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1심 판결이고 그 한동훈 장관도 그 정진욱 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했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많지만은 대법원 판결을 자체는 존중하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에 따라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판결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판결이 100% 완전 무결성을 가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3심 제도가 있는 것이고 뭐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1심에 불과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조국 교수가 대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상소심도 지켜보고 대법원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